안녕하세요. 포인트 리더 여러분. 포인트 리더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내용은 얼마 전에 MBA 담임 선생님들이 이제 요청을 해서 한 내용인데, 포인트 리더 교육 전반에 걸쳐서 되게 중요하게 여겼던 포인트 리더, 성과를 내기 위한 포인트 리더가 갖춰야 할 역량 세 가지가 있었죠. 기억이 나시죠? 일단 그 당시에 뭐 스크립터도 짜고 그 스크립터 해온 거를 제가 교정도 해주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어찌됐건 포인트 리더 4시간씩 4주 동안 하는 기간 동안에 요거를 좀 압축해 가지고 요 세 가지를 좀 요약하는 그런 기본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역량 세 가지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가 뭐였죠? 존재로 보기. 두 번째가 안내와 점검 능력. 세 번째가 확신을 기반으로 한 한정적 안내 플러스 이득. 이 세 가지였죠. 일단 이 첫 번째 존재로 보기. 이 존재로 보는 거는 뭐랄까요, 저도 굉장히 사람들을 존재로 보기 위해서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했어요. 뭐 동전 옮기기도 해봤고, 그 사람의 긍정적 의도를 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노력도 해봤고, 그 다음에 경청을 해서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일까, 감정은 어떨까라고 하는 식으로 경청을 계속 하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노력을 계속 했었는데, 제가 최근에 이거를 저는 수년 동안 노력해가지고 상대를 존재로 보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게 한 방에 끝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 가면 돼요. 제가 이게 뭐 전도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교회를 갔을 때 그 목사님이 하신 그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이 끝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본다? 그럼 그게 존재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잣대, 내가 보는 눈, 내가 뭐라고, 그쵸? 내가 보는 시각으로, 또 세상에 많은 잣대들로 사람을 재서 그렇게 보는 걸로 그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조리한 것인지를 살면 살수록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존재로 본다는 것은 진짜 신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존재로 보는 거다. 제가 예전에, 저는 아주 어렸을 때,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다닌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제 나이 때 교회를 가는 남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여학생을 보려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녀공학이 없었으니까 여학생을 보기 위해서,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무학여고 다니는 학생을 보려고 무학교회를 다녔어요. 그 당시 목사님이 했던 말이 지금 40년이 지났구나. 40년이 지난 지금에도 아직도 기억에 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보통 우리가 하나님이 흙을 빚어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도공을 얘기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보통 이천에 있는 도공들의 어떤 다큐멘터리나 이런 거 보면, 진짜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너무나 멀쩡한 도기를 굳은 다음, 빚고, 그걸 이제 열가공을 다 한 다음에 거기서 꺼내놓은 것들을 막 망치로 다 뽀개잖아요. 아주 깨끗하고 멀쩡한 건데도 뽀개고, 우리가 보기에는 뭐가 다른가 싶은 건데 어떤 건 남기고 어떤 건 뽀개고 그런단 말이에요. 정말 아깝다 했는데, 그 도공의 노래는 본인한테 완전한 도기가 아니면 다 망치로 뽀개버리는 거죠. 그런 것처럼 신은 우리를 만들었을 때, 모든 사람을 만들었을 때 그런 도공의 입장에서 완성된 존재를 만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그 어린 나이에 아직도 기억에 남는 거 보면, 하나님의 눈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 아직도 기억에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존재로 본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4주 동안 하면서 꾸준하게 익혀왔을 거예요. 매 순간 하면서 상대를 경청하면서 긍정적 의도를 파악하면서, 또는 그 사람한테 족보를 쓰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타인을 존재로 보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배양을 했을 거예요. 또 더 중요한 건 나를 존재로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존재의식 수준도 마지막 주에 여러분들이 들으신 게 기억날 거예요. 그래서 에고의 의식 수준이 아닌 존재의식 수준. 왜냐하면 타인을 존재로 보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를 존재로 받아들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존재의식 수준의 가장 아래, 이 경계 수준이 뭐냐면 바로 용기거든요. 괜찮아. 난 괜찮은 사람이야. 그리고 미안하다고 말할 줄 알고. 그렇죠? 나는 그렇게 특별하지 않은 용기도 내고, 나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을 용기, 난 그렇게 잘나지 않을 용기를 내는 순간서부터 내가 존재의식 수준으로 올라서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존재로 보기는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긴 시간 동안 4주 동안 준비를 하고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기억이 나시는 부분이 있죠. 그 진짜 좋은 리더란 어떤 리더인지.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양이가 또 어떤 동물이 봐도 보여지는 모습, 이 거울의 역할을 해주는 거. 저는 진짜 좋은 리더는 이 거울의 역할을 해주는 게 진짜 좋은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대가 그 사람의 진짜 가치, 참 가치, 그거를 봐줄 수 있는, 그걸 그대로 표현해 줄 수 있는 거울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리더. 그게 그 사람을 존재로 이해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고라고 하는, 즉 지나친 자의식, 그 에고라고 하는 적이 있거든요. 그 적을 넘어서야지 자기 스스로를 존재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성공의 길을 가면 갈수록 자기가 해놓은 굉장히 많은 업적들이 시시해 보이죠. 왜냐하면 또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더 많은 업적들을 낸 걸 계속 본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비교거든요. 어디선가 비교하고 어떤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하면 자기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에고가 속삭이는 그 비교하고 상대의 어떤 잣대를 보고 이런 타인의 성공 이런 것들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얼마나 성과를 내고 지금보다 이렇게 뭔가를 앞서 나가려고 하고 뭔가 발전하려고 하는 그런 위대한 그런 마음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끼죠. 만약에 그 에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핀이 높아져도 이 과정은 끝도 없이 반복돼요. 다이아몬드가 돼도 그렇고 블루 다이아몬드가 되면 뭐 할 거예요? 나보다 더 잘하는 놈이 더 많은데. 그렇죠? 심지어는 팀메이트가 돼도 나는 뭐 애기 팀메이트예요. 뭐 인재됐어요. 잘 못해요. 이딴 소리 할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한지 이 용기 이상의 의식 수준, 즉 우리가 얘기하는 자기를 존재의 의식 수준으로 보지 못하면 이 과정은 끝도 없이 반복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존재로 보는 능력, 나 스스로도 존재로 보는 능력을 갖고 또 타인을 볼 때도 존재로 보는 능력이, 이게 저는 첫 번째의 포인트 리더들이 가져야 할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분명히 역량이에요. 본인이 노력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스폰서라고 하는 것도, 스폰서 또는 스폰서링 이런 말도 결국에는 이 스폰서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음반 회사에 계약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뜰지 안 뜰지도 모르고 너 나랑 계약하자. 야구 선수도, 프로 축구 선수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사람이 잘할지 모를지 모를 단계에서 우리 스폰서링 계약 맺잖아요. 우리 구단이랑 계약하자라고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게 바로 스폰서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 스폰서랑 스폰서링이 뭐냐? 그 사람의 참 모습, 그 사람의 참 가치를 봐줄 수 있는 것이 스폰서와 스폰서링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스폰서링 한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그냥 함부로 얘기하기 어려운 얘기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폰서링 해야 될 많은 사람들한테도 진짜 그 사람의 참 가치, 참 모습 이런 거를 봐줄 줄 아는 그런 것들이 진짜 스폰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를 존재로 대하기 위해서 또는 타인을 존재로 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바꾸고 싶은 여러분의 언어나 행동이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을 또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실천하고 싶으신지요? 그걸 한번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나도 참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그럴 때마다 얘기한다든지, 뭐 경청의 자세를 키운다든지, 뭐
상대한테 따뜻하게 손잡고 잘했어, 괜찮아 라고 말한다 라고 하든지, 또는 어떤 일을 했을 때 역시 너야 라고 하든지 칭찬한다든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을 때 긍정적인 의도를 계속 표현해 준다든지, 이런 다양한 상대를 존재로 의식하기 위한, 또는 나 스스로를 존재로 의식하기 위한,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이런 다양한 노력들을 여러분들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 리더의 역량이 안내와 점검 능력이죠. 일단 안내와 점검 능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셀 리더와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일반적인 셀 리더도요, 데모할 줄 알고, 리크루팅 할 줄 알고, 교육할 줄 알고, 행정, 심지어는 다운라인들 지원까지도 다 해요. 그러면 그 포도송의 전체를 중심인 포인트 리더는 그런 리크루팅도 할 줄 알고, 데몬도 할 줄 알고, 교육도 할 줄 알고, 다 할 줄 아는 이 셀 리더와 궁극적으로 다른 게 뭐냐? 바로 안내와 점검 능력이에요. 안내할 줄 알고, 점검할 줄 알고. 안내들은 잘해요. 왜냐하면 레그 형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리크루팅하고, 팔로우하고, 후원해주고, 어디까지 하세요라고 하는 안내는 잘 하는데, 우리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간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점검 능력이에요. 즉, 내 파트너가 누구를 데리고 와서 나랑 같이 미팅을 하고 난 다음에 안내했죠. 그 다음에 이 파트너가 이 사람을 알아서 잘 계속적으로 팔로우하고, 뭐 좀 시간이 안 맞아서 다시 연결해야 돼 있으면 이 사람이 다시 연락하겠지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이 사람이 계속 팔로우하는 일이 많지 않아요. 그냥 조금만 안 좋아도 그냥 거기서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결국 그거를 점검하고 계속적으로 뭘 해라고 해야 되는 건 누구냐? 바로 포인트 리더예요. 그 점검 능력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리더급 사업자들이 안내는 잘하는데 뭐가 빠졌냐? 점검이 빠져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 다운라인을 믿는 거죠. 다운라인이 그렇게 할 거라고 믿는 거죠. 물론 믿는 건 좋은데 그렇게 내 생각처럼 그렇게 꾸준하게 그 사람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 결국 계속 흘리게 돼요. 그걸 키핑할 수 있는 포인트 리더가 잡고 있으면 계속적으로 안내하고 점검하고 또 컨택하고 또 컨택하고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 새로운 사람을 찾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점검 능력이 굉장히 많이 결여되어 있어요. 이 점검 능력을 뭘로 판단하냐? 족보를 쓰냐 안 쓰냐예요. 그래서 족보를 여러분들이 한 100장 이상을 쓸 각오를 해야 돼요. 저는 실제로 56장까지 써봤거든요. 1대, 2대, 또 2대 사업자가 소개하는 사람, 또 그 사람에 대해서도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다 족보를 썼죠. 이런 식으로 족보는 내가 사업하는 데 있어서의 안테나예요. 안테나가 어디까지 뻗쳐져 있냐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나의 자원이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계속적인 새로운 사람이 나오고 또 리크루팅이 나오고 뭔가 연결이 되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어찌됐건 안테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족보를, 이것도 알면 뭐예요? 쓰냐 안 쓰냐지. 그렇죠? 이걸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하지. 이 내용을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코칭 대화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거 들어봤어, 알고 있어, 이거 배운 것 같아, 그런 거는 아무짝에도 소용없어요. 실제로 그걸 그렇게 시도하냐, 내가 그걸 해서 내가 이걸 체화했냐 안 했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렇게 족보는 여러분들이 밴드를 쓰건, 아니면 실제로 노트에다가 쓰건, 아니면 어떤 앱을 사용해서 쓰건, 아니면 뭐 엑셀로 하건, 뭐든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안테나가 서 있냐 안 서 있냐에 대한 판단은 족보를 쓰냐 안 쓰냐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어떤 거에서 디테일한 건 여러분들이 다 들으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족보를 쓸 때 내용도 여러분들이 리크루팅이 되기 전과 리크루팅이 된 후에 족보를 쓰는 내용은 다르죠. 그런 것들 구별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얘기해야 될 내용이 확신을 기반한 한정적 안내 플러스 이득, 이 부분을 좀 얘기해야 돼요. 이게 처음엔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했지만, 이 확신을 기반한 한정적 안내 플러스 이득, 이것이 여러분들이 체화가 되지 않으면 결정적인 성과를 못 내요.
다시 얘기해서 이 말은 뭐냐면 매출로 말하면, 대문으로 말하면 결제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대문을 잘하고 시연도 잘하고 실험도 잘해, 제품 지식도 되게 많아. 근데 결제가 안 일어나. 그럼 성과를 내지 못한 거예요. 물론 이걸 뭐 100% 성과 내지 못했다고 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다음에 또 만나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지속적인 컨택으로 또 될 수도 있으니까. 어찌됐건 내가 내 다음과 누군가를 같이 만났을 때 바디바 하나, 인연서 하나라도 나가지 결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찌됐건 굉장히 의기소침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렇게 대문에서는 결제가 일어나야 되듯이 리크루팅 또한 결제 같은 클로징이 일어나야 돼요. 그 리크루팅의 클로즈는 초대 또는 다음 약속을 잡는 거를 클로징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한테는 성과라고 하는 것이 되죠. 대부분 이런 성과를 낼 때 보면 상대에게 결정을 맡기지 않아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죠. 절대로 상대한테 결정을 맡기지 않죠. 아마 거의 여러분 주변에 매출을 잘 익히는 사람들 한번 봐보세요. 실제로 매출을 익히는 사람들. 제품 다 설명하고 그 상대한테 이러니까 어떤 거 주문하실래요? 라고 결정을 상대한테 맡기는 케이스는 없다고 봐요. 거의 없어요. 왜냐면 대부분은 결정장애 증후군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정을 굉장히 주도적인 사람이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리크루팅의 클로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 확신을 기반한 한정적 안내 플러스 이득이에요. 이 세 가지죠. 확신, 그 다음에 한정적 안내, 그 다음에 이득, 즉 베니핏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런 거죠. 대문할 때도 이 세 가지가 필요해요. 마찬가지예요. 매출을 익힐 때도 확신. 이거 제품 무조건 쓰면 이렇게 돼요. 비포 애프터도 보여주고. 저 믿고 그냥 무조건 써보세요. 이게 확신이죠. 한정 안내는 요것만 써보세요. 이만큼 이렇게 많은데 제가 얘기하는 요것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안클럽에 15일만 이렇게 올리라는 대로만 해보세요. 한정적으로 안내했잖아요. 그러니까 한정적 안내는 1년 후에, 2년 후에 앞으로 당신의 삶 전체의 꿈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기에는 사람들이 너무 멀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하면 또 이 제품을 쓰면 1년 후에 이렇게 된다? 너무 멀다는 거예요. 그건 한정적인 안내가 아니에요. 한정적 안내는 뭐냐면 한 발자국을 뛰게 하는 걸 한정적 안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안클럽에만 들어와봐. 뭐 헬스클럽에만 들어와봐. 이런 것들이 제품에서는 한정적 안내이고요. 리크루팅의 한정적 안내는 여기까지만 해봐, 뭐 이런 거예요. 하여튼 그 동안클럽 같은 경우, 제품 같은 경우에도 한정적 안내를 그렇게 하죠. 플러스 이득은 뭐예요? 네가 이렇게 동안클럽에 들어와서 15일만 이렇게 쓴다면 얼굴이 이렇게 바뀔 거야. 아니면 네 거 정도는 네가 이렇게 쓸 거야. 아니면 너한테 얼굴이 이렇게 좋아졌어? 라고 물어볼 거야. 이런 식에 의해서 이 세 가지가 되면 매출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선택을 상대한테 맡기면 매출은 안 일어나죠. 리크루팅도 똑같아요. 클로징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확신이 있어야 돼요. 상대한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다 들으신 다음에 지금 머릿속으로 난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거 걱정이 되실 텐데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저한테 맡기세요. 저는 그에 대한 전문가예요.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기까지만 해보세요. 다음 주까지 요거 듣고 저랑 미팅하세요. 다음 주까지 이분이랑 같이 회사에 가서 요거 해보고 제품 요것만 써보고 저랑 다음번에 미팅 해보세요. 그러면 한 달 내에는 이렇게 될 겁니다. 또는 3개월 내에는 당신은 이런 이득이 될 겁니다. 뭐 3개월 내에는 뭐 지금 버는 것만큼을 벌게 되실 겁니다. 어떤 이득을 얘기하겠죠. 이렇게 해서 강력한 클로징이 돼야지 뭐가 일어나냐? 레그라고 하는 게 형성이 돼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첫 번째 전제를 보기, 그 다음에 안내와 점검 능력, 세 번째 확신을 기반한 한정적 안내 플러스 이득.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이 체화가 될수록 여러분들은 포인트 리더로서 확실한 역량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하면서 뭘 잘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어요. 뭐 이제 물어보잖아요. 인터뷰 같은 거 할 때.
뭘 잘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전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이 뭐 참는 거 제일 잘했어요. 뭐 이런 얘기를 종종 했어요, 예전에. 왜냐하면 실제로 참는 걸 잘하니까. 그러면서도 그 디테일한 부분에서 뭘 잘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레그 형성을 되게 잘했어요. 뭐 저 같은 경우는 레그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4만 레그 이상 되는 게 그냥 손에 이렇게 언뜻만 생각해도 10레그 이상이 4만 레그 이상, 12레그 되나? 하여튼간 열 몇 레그가 4만 레그 이상이란 말이에요. 잘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했냐? 레그 형성을 잘하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지금 이 포인트에 대해 영향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특히 세 번째, 클로징을 잘해야 돼요. 클로징을 잘 못하면 몇 번 이렇게 같이 2대1 리크루팅을 하다가 성과가 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레그 형성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이 광속 레그를 어떻게 형성하냐면 간단합니다. 내가 오늘 A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어. 아니, A라는 사람을 리크루팅 하려고 했어. 누군가 소개를 해서 만나거나 아니면 내 일대 사업자가 이 사람을 데리고 왔다거나. 그럼 이 사람한테 사업 설명을 하고요. 쇼더 플랜을 하죠. 쇼더 플랜을 하고 이 사람한테 곧장 물어봐요. 그 자리에서. 뭐라고 물어보냐? 내가 지금 말한 게 사실이라고 하는 가정하에 실제로 제품도 이렇고 사업성도 이렇고 이렇게 검증이 된다고 하는 가정하에 지금 당신 주변에서 이 사업을 가장 떠오르는 사람 두 사람 정도가 있다면 누가 떠오르냐? 가장 이걸 알려줘서 이 사람의 삶의 변화를 가장 이끌어냈으면 좋겠는 사람 두 사람만 한번 떠올려 보세요 라고 하면 떠오른다 그래요. 그 중에 나를 제일 먼저 만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지금 한번 약속 잡아보세요. 그래가지고 같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결정하기도 전에 뭐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일대 레그가 형성이 돼요. 그럼 나의 2대가 나오고 이 사람의 3대를 같이 만나는 거죠. 또 저의 3대를 또 만나는 거죠. 이 3대를 만날 때도 또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얘기해요. 쇼더 플랜하고 이 사람한테 또 얘기하죠. 지금 이러이러한 전제를 가정한다면 당신 지금 이렇게 변화되는 삶을 변화시키고 싶은 사람, 진짜 지금보다는 좀 잘 살게 하고 싶은 사람이 한 두 사람 정도 생각나냐? 그 중에 먼저 만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약속 한번 잡아보자. 지금 잡아보세요. 그러니까 명단 작성을 다음에 해와라 뭐해라 하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2대 사업자도 3대 사업자도 사업을 결정하기도 이전에 뭐예요? 그 사람이 또 다른 레그가 나는 거예요. 또 다른 일대가 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일대를 만드는 거예요.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사업을 해야겠다고 하는 마음 먹기도 전에 일대를 만드는 일을 굉장히 빨리 하는 게 광속 레그를 형성하는 좋은 방법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내가 이런 역량이 좀 떨어진다면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그래요. 사업 설명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나한테 1분만 시간 줘도요. 그 사람이랑 다음번 만날 거예요. 이거 얘기하잖아. 확신을 기반. 그냥 제가 나쁘게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저를 믿고 요렇게까지만 해보세요. 다음번에 여기까지만 듣고 요것만 요 동영상만 듣고 다음 주 목요일날 저 만나세요. 그러면 제가 한 달 만에 당신이 원하는 만큼의 소득을 지금 정도 한 달 정도 지금 버는 것만큼 벌게 될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에 클로징한 거, 즉 1분만 시간 줘도 할 수 있다니까요. 그 사람을 보는 눈빛, 확신, 여기까지만 해봐라라고 하는 한정적 안내, 그 다음에 그걸 했을 때 그 사람의 이득, 이런 것까지를 얘기하게 되면 한정적 클로징이 되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잘 여러분들이 한다면 레그 형성을 아주 다이나믹하게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성과를 위한 포인트 리더 역량 세 가지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존재를 보기, 안내와 점검 능력, 그 다음에 확신을 기반으로 한 한정적 안내 플러스 이득. 이 세 가지입니다. 이걸 바꿔서 생각한다면, 이 세 가지가 안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존재를 보는 게 잘 안 된다? 그러면 설사 돈을 벌어도 그렇게 좋을 것 같지 않은데요. 그렇죠? 네. 안내와 점검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팀이라고 하는 걸 형성하고, 그렇죠?
어떻게 안테나가 있지 않으면 어떻게 여러 레그를 형성할 수 있겠어요? 여러 레그를 형성하려면 안테나를 펼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안내와 점검 능력을 키워야 돼요. 없더라도 셀 리더라도 자꾸 이 능력을 배양해야지 포인트 리더로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클로징, 확신을 기반한 한정적 안내 플러스 이득이 돼야 레그 형성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자,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성과를 위한 포인트 리더 역량, 핵심 역량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교감을 나눴습니다. 자,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